상공 TV 상공이 간다. 순천 상자감에서 2시간여를 달려온 상공스님. 천년사찰 옥천사에 법성계 210송이 꽃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물 2204호 차박루 넓은 앞마당, 임진왜란 때 군사훈련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이곳에 선을 긋고 기와로 단장을 하고 꽃을 심습니다. 꽃을 심고 있는 스님을 차박루에서 옥천사를 찾아주신 불자들에게 상공스님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명상 강의를 하시던 마가스님이 원곡자이신 상공스님을 초대하여 스님에게 찬물가를 청하여서 상공스님이 노래를 합니다. 명상 수업을 마친 불자들이 법성계 210송이 꽃길 만들기 행사에 꽃보시를 하고자 다투어 꽃을 사고 이름을 적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네, 더 커지네. 입꼬리에 더 올라가네. 그러면 이거 한번 들고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이해처럼 또 화려해. 내가 우쭐해져. 멋지. 그죠? 여기서 배워야 진짜죠.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이선일 수도 있고 또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 근데 꽃을 보고 이선일 또 통합니다. 좋아요. 참 예쁘네요. 나는 또 스님 꽃을 좋아하는지 몰랐네. 자, 그럼 상공스님이 옥천사 주지이신 마가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날인데요. 오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네요. 마가는 마가대로, 산공은 산공대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둘이 만나니까 어마어마한 것들 탄생하는 것 같아요. 일찍일체 다 즉이라는 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하나를 즉해서 열이 있고 백이 있고 만이 있고
그 만은 다시 또 각자로. 근데 뭐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놓고 뭔가를 자기 의지를 여기다 투입을 하니까 한 생각이 그게 이제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점화되고 확장되고 커지잖아요. 그래요. 제가 저 시켜서 누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의상대사 사찰에 법성계를 하나 해놓고 이 속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나와 자연이 하나임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혼자서 산에서 대나무를 꺾다가 엮어놨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걸 꽃길을 만들어야지 꽃길을 만들어야지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스님이 그렇게 연파를 통해서 이 우주별에 내가 이 꽃길을 만들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이루어해주고 그들이 안고 있는 이 고뇌가 잠깐 이 꽃길을 통해서 이루어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으셨잖아요. 그래. 공감하는 에너지가 또 생기겠죠. 그건 파동이니까. 그래. 사실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서 풀어주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님은 혼자인데. 네. 그래서 이 법성계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모진 마음이 좀 깎이고 또 참회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14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성 속에서 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점, 무수한 햇빛들이 아마 스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을. 그래서 의상 스님이 심어놓은 의지가 마가라고 하는 한 스님을 선택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스님. 그 생각은 생각인데 네. 지금 현재 괜히 놀랍지 않아요? 꽃처럼 막 웃음이 나고 놀랍지 않나요? 가슴이 막 환희로워지고 좋은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스님이 이렇게 증명하시고 체험하시잖아요. 앞으로도. 근데 앞으로 계획들이 있으시죠? 어떤 꿈을 꾸시나요? 스님? 어느 순간 이산 해연선사 바로문을 좀 읽다 보니까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는 가진 고통 벗어나서 열반은 더 가사이다 라고 하는 그 굵기가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그렇지. 제 스스로 억지로 막 웃어가면서 누가 마가 얼굴을 보기만 해도 편안했으면 좋겠다. 마가 이름을 듣기만 해도 환희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게 제 어떤 발언이었는데 드디어 이 천년 고찰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실현되는 그런 실현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자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수행 공동체. 네, 같이 탁마하면서 서로 노동하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를 점검하고 함께 상생하는 수행 건강해지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게 꿈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불교를 믿거나 또 오랜 동안 불문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들도 늘 바람이고 소망이죠. 그러나 세상은 모든 것이 올곧게만 가지 않잖아요. 틀어지기도 하고 휘어지고 또 의지는 그랬으나 출발하다 보니 어느 날 다른 곳에 가 있기도 해. 근데 이것은 어떤 불교의 어떤 종단이라고 하는 틀 속에나 제도에 설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스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하시는 일이 많은데. 네, 이 큰 도량을 일구어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기세 걱정하랴, 직원들 월급 걱정하랴. 저는 불을 끄고 다니고 직원들 불을 켜놓고 다니고 자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또 도망갈까도 몇 번 생각했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그놈이 누구인가를 보게 됐지요. 이곳에서 내가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한겨주고 살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스님을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읽어간다면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락을 이곳에서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스님의 그런 올력도 크시지만 또 스님의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숱한 시간들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스님의 어떤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 삶에서도 지옥 같은 삶에서도 날마다 그 자기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스님이 이곳에 오신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시죠? 네, 한 8개월 돼갑니다. 이제는 도망가실 생각은 내려놓으셨어요? 아직도 진행형이세요? 야, 처음에는 오기 싫은 것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하고 밀어내는 게 강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 스스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돼가니까 네. 젊었을 때야 뭐 욕구대로 탐욕을 부려가면서 살았지만은 환갑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 바라보는 눈이 생겨서 굳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아 공부가 되어가고 있구나 스스로 자만을 했는데 여기 와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것마저도 역시 탐욕이더라고요. 그렇죠. 양극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봤고 이제 받아들임, 수용하는 걸 통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스님이 찾아오셔서 인연이 됐고 또 그때 제가 또 스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함께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절의 인연이라는 게 내일 주어져야 되는가 봐요. 그럼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원한다 해서 손을 잡거나 그래. 또 내가 뿌리치고 싶다 해서 뿌리쳐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법계가 지닌 무한한 그 메시지가 있을 거고 또 우리들의 역할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떤 시대의 정신을 부합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스님. 근데 오늘 와보니까 정말 그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여러 가지 준비하시죠? 네. 궁금하네요.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절에 가서 등 하나만 켰잖아요. 네. 저희는 이번에 등 3개 켜기 운동을 합니다. 미안한 사람들을 위한 등, 아유, 고마운 사람을 위한 등, 감사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등. 그래서 미고사 등 3개 켜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회의 마음이 들어있고 네네. 과거에 얽히고 설키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미안합니다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천도도 될 수 있고. 그럼요. 참여가 이루어지면. 모든 원결을 풀어내는 어떤 하나의 열쇠죠. 고맙습니다 하면은 현재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미래의 문제가 풀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다 풀어지는 게 바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등을 켜면서 마음을 한번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신 운동이네요. 그리고 막연한 등, 몽땅 그래서 등 하나. 네. 모든 거 해결될 수 없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가다분하게 등도 이렇게 해서 체계를 잡아주시니까 뭔가 좀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네. 그 굉장히 환희스러워지네요. 그래서 오늘 많은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모여섰고 지금 비구니 스님들도 오셨고 비구 스님들 오셨고 사부 대중이 다 모였네요. 네. 이게 야, 이상 공동체죠. 제가 플럼빌리지를 많이 다녀왔거든요. 네네. 한 5차례 다녀왔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수행 공동체가 그리워서 그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그 모습이 지금 펼쳐 있는 거예요. 누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라고 소위 정해지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들 자기 위치에 가서 자기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극락세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스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리더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 또 정신 문화, 또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이 곳이 힘들고 무겁고 무거운 짐진다들이 이곳에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단 한순간이라 살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살려지고 그래. 더불어서 사는, 그래서 더불어 살려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또 이곳에서 초파일 날 또 사찰 음식 페스티벌
그것들이 기획한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스님. 어떠세요? 그래요. 기왕 오는 절. 네. 이곳에 와서 법문만 듣는 게 아니고 밥도 먹고 간다면은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우리 중생계에 살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먹거리더라고요. 먹어야 사니까요. 네. 생존의 문제니까. 네, 그래서 먹거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또 더 기회가 된다면은 먹거리에 칼라를 담아가지고 컬러 푸드. 그래서 뭐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먹으면 더 생기가 나는 그런 식단으로 준비하려고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아, 하실 일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 시간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니까 더없이 저도 오늘 행복합니다. 스님 항상 건강 살피시고요. 저희들이 늘 응원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스님을 만났다는 게 이게 큰 행운이고 이티 같아, 이티. 저에게 상생의 어떤 기운. 이티.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함께해요. 네.